먹다가 안 먹다가 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안 좋다. 몇 년 먹었으면 1년 정도는 단약을 해줘야 한다. 저는 올해로 탈모약을 먹은 지 15년 차에 접어들거든요. 포인트는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지 않아야 되냐? 사실 저는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탈모약 복용 빈도를 살짝 줄여보고 있거든요. 중단하고 뭐 며칠 안 되긴 했는데 기분 탓인지 벌써 머리 힘이 좀 죽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탈모약을 중단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다시 복용했을 때 그 효과는 얼만큼 회복되는지, 부작용 관련해서는 또 어떤 상황에서 반드시 약을 중단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계속 먹어도 되는지, 대체 약물이나 뭐 복용 방법 변경 같은 이런 현실적인 해결법도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탈모약을 갑자기 끊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탈모약을 중단하는 그 순간부터 탈모가 조금씩 다시 빠르게 진행됩니다. 머리카락 힘도 줄어들고요. 남성형 탈모의 주 원인 중 하나는 이 DHT,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데, 이 호르몬이 모낭을 공격하면서 모낭을 위축시키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 같은 이 탈모약이 이 DHT를 억제해주면서 탈모의 원인 자체를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탈모약들을 중단하게 되면 억제됐던 DHT 수치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모낭이 다시 위축되게 되고 탈모는 원래의 그 속도로 다시 진행되는 거죠. 탈모약을 먹지 않았을 때 탈모 진행 속도가 10이라고 가정하면 탈모약을 먹으면서부터는 탈모 진행 속도가 2 정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탈모약을 중단하면 다시 10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탈모약 먹다가 중단했다고 갑자기 그동안 잘 유지되던 머리가 다 빠져버리고 진행 속도가 갑자기 20이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약물 설명서나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피나스트리드의 약물 자료에서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혈중 DHT 수치가 약 14일 이내에 복용 전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즉 약의 효과는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꽤 빠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의 효과는 빠르게 줄어들지만 탈모 속도는 점차 조금씩 다시 예전의 그 속도로 돌아간다. DHT가 많아지니까. 자, 2003년에 진행된 연구를 한번 보면요, 어떤 환자가 피나스트리드를 복용하다가 이 피나스트리드를 끊고 이전 1년간, 약을 먹는 1년간 얻었던 모발수 증가를 점차 잃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참고로 피나스트리드는요, 중단하고 우리 몸에서 이 약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한 달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탈모가 다시 예전처럼 진행되고요. 두타스트리드는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늦은 시기부터 다시 예전처럼 진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작용 때문에 걱정인 분들이나 임신 준비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약을 중단했을 때 몸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 이 피나스트리드를 먹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끊고 나서 2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얇아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병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는 거죠. 늦어도 1년 안에는 다시 눈에 띄게 빠진다는 체감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휑해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약을 중단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탈모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하면 그 효과는 얼마나 회복될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정확한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먹다가 안 먹다가 먹다가 안 먹다가 하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안 좋다. 탈모약을 너무 오래 먹으면 내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몇 년 먹었으면 1년 정도는 단약을 해줘야 한다 하는 말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다 근거 없는 말들이고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피나스트리드보다 두타스트리드를 먹었을 때 내성이 더 세고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탈모약은 내성의 개념이 없는 약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먹을 때는 효과가 있다가 중단하면 다시 줄어들고 또 다시 먹으면 그만큼 다시 효과가 나오는 약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관건은 탈모약을 얼마나 오랫동안 중단했었고 중단하는 동안 탈모가 또 얼마나 심하게 진행됐느냐인데, 탈모가 심하게 진행되면 될수록 모낭 위축이나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회복되더라도 그 한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약을 다시 먹으면 약 자체의 효과는 예전과 똑같지만 약을 중단하는 동안 모낭의 위축이 정말 심해지고 탈모가 너무 심해져 버린다면 약을 다시 복용해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나만 복용해도 충분했던 분들이 두타를 복용해야 할 수도 있고요, 미녹시딜이나 보톡스 같은 다른 치료법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다. 그것보다 더 정말 오랜 기간 심하게 진행됐다면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 같은 시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탈모도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적정선에서 치료해야 체감되는 효과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유전적인 요소도 다르고 생활 환경이나 이 습관도 다르고 약에 대한 반응도 정말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크기도 하고요. 이걸 정량적으로 비교한 임상 연구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탈모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직접 추적한 임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꾸준한 복용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권장드리는 사항이고요. 부작용이 있거나 다른 이유로 복용을 중단해야 된다면 적절한 이 타이밍과 대체 방법을 담당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불편한 게 없다면 전 항상 지속 복용할 거 권장드려요. 자, 세 번째는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저는 올해로 탈모약을 먹은 지 15년 차에 접어들거든요. 한국 나이로 23살에 처음 이 탈모를 진단받고 먹었던 약이 피나스트레이드 오리지널인 프로페시아였어요. 5, 6년 정도 먹다가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두타로 잠깐 2달 정도 갈아탔었는데, 두타를 먹고부터는 이 먹는 2달 내내 피로감이 너무 심하고 오히려 더 많이 가늘어지고 정말 빠지는 것도 많이 늘어나서 결국 저는 2달 딱 채우고 피나로 다시 돌아갔고요. 피나스트레이드 카피약을 그때부터는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횟수로 9년 정도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피나를 먹으면서 금방 상태는 회복됐고 몽롱하고 피로한 상태도 완전 말끔하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탈모약을 먹으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니까 한번 자세히 알아두시고 행동으로 옮겨 보셔야 돼요. 자, 그 첫 번째는 피로감이랑 무기력감입니다. 일단 제가 탈모약을 처음 먹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만에 가장 먼저 생긴 부작용이 바로 피로감, 무기력감이었어요. 하루 한 알씩 오전 중에 꼭 챙겨 먹곤 했었는데 이게 약을 먹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좀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 늦게 밤에 한 알씩 먹는 걸로 좀 플랜을 바꿨고, 나른하고 피곤해지면 그냥 잤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먹다가 적응이 돼서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는 점심때 한 알씩 복용해오고 있고, 그 이후로는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두타로 바꿨을 때 빼고요. 다만 혹시 이 복용을 시작하고 나서 이런 피로감이나 무기력감, 또 몽롱하거나 우울감 같은 게 한 달 넘게 너무 오래 지속되는 분들은 약이 안 맞는 거니까 약을 바꾸거나 중단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은 남자들이 제일 걱정하는 이 성기능 저하 부작용인데, 저도 이런 성기능 저하 부작용이 있었어요. 성욕 감소나 발기부전, 사정량 감소 같은 부작용은 임상적으로도 분명히 보고된 바 있거든요. 근데 발생 빈도가 생각보다 낮아요. 피나스트레이드 복용자 중에 성욕 감퇴, 발기부전, 사정장애 같은 성기능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1에서 2% 수준으로 보고됐어요. 그리고 복용을 중단하면 대부분은 회복된다 하는 것도 여러 연구에서 일관되게 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의 가능성은 있지만 흔하지 않은 이런 부작용들이 지속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편하면 끊으면 되니까. 복용 방법을 바꿔봐도 되고요. 근데 이런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꽤 커요. 실제 임상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더 많이, 더 크게 호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 약물 자체의 작용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영향도 같이 작용한다고 봐야 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노시보 효과예요.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을 겪고 뭔가 좀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의 글이 더 쉽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너무 흔한 현상처럼 보이기 때문에 나도 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지도 모른다 라는 불안감이 실제로 부작용의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한 이 논문이 2007년에 이제 발표된 게 있는데 아주 흥미롭게 분석했어요. 연구진들이 탈모약을 복용하는 그룹을 이제 2개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 그룹은 약의 효능만 안내받고 부작용 설명은 하지 않은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약의 효능이랑 같이 성기능 관련 부작용 가능성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들은 그룹이거든요. 그리고 모두 동일한 피나스트레이드 5mg을 복용시킨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부작용 설명을 좀 자세히 들은 그룹에서 훨씬 더 많은 성기능 문제가 보고된 거죠. 이는 노시보 효과, 즉 이 약을 먹으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이 실제 증상처럼 작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작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탈모약의 이 엄청난 효과에 더 집중하셔야 되고요. 복용해봐야 돼요. 그래서 복용 중에 혹시 불편한 게 생긴다면 그때 방법을 바꾸거나 끊어보거나 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이런 증상이 생기면 그 대처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단은 먹어봐야 되고요. 먹어보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부작용이든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복용 빈도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보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될 거예요. 계속 복용하시다 보면 이 몸이 약에 적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면 이틀에 한 번으로 바꾸고 괜찮아지면 다시 하루에 한 번으로 올리는 거죠. 그때쯤이면 적응이 끝나서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반대로 이 일상생활이나 성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너무 심한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그런 경우라면 반드시 약을 당장 끊어봐야 돼요. 대부분이 이제 성기능 관련 부작용들은 약을 중단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거든요. 성기능 관련 부작용들도 그렇고 피로감이나 나른함, 우울감 같은 것도 그렇고 대부분 약을 먹다가 중단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거든요. 연구에서도 피나스트로이드를 복용하다가 성기능 부작용으로 조기 중단한 환자들을 다시 6개월 뒤에 조사해봤더니 그 중에서도 발기부전 증상이 계속 남아있던 사람은 단 3명뿐이었고요. 이런 사람들조차도 실데나피를 썼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증상이 잘 조절되고 문제가 없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적소에 담당 의사랑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불안한 요소 좀 해결하고, 이게 실제 약물 때문인 건지 단순히 노시보 효과 때문인 건지도 구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담당 의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심한 의사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성기능 저하 부작용도 복용 초기 한두 달 사이에 많이 생기는데, 드물게는 복용 N개월 차에 갑자기 딱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갑자기 발기가 안 된다면서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욕 저하랑 정액량 감소 부작용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15년을 먹었으니까 15년만큼 늙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확실히 약의 작용이 확실하게 있다 라고 봅니다. 20대 중반에 복용 초기부터 조금씩 바로 딱 줄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정말 심각하게 정액량이 많이 줄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비춰보면 시간이 갈수록 사정량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자는 너무 건강하죠. 임신에도 문제 없고요. 이거는 비뇨기과 검사 해보고 비뇨기과 원장님이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건강하다고. 그래서 정액량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포인트는 정자의 퀄리티, 정자의 농도예요. 저 성욕 저하 많이 느끼거든요. 이게 약을 먹고 줄어든 것도 있고 나이를 먹어서 줄어든 것도 있겠지만, 이게 상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은데, 이게 결혼을 하고 아기가 생기고 일도 하고 또 육아도 하고 하다 보면 이 성욕 자체가 탁탁탁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저에 깔린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성욕은 떨어지거든요. 반비례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약의 영향도 확실하게 있으니까, 성욕이 너무 왕성한 분들 중에서 이 에너지를 공부와 사업에 집중하고 싶은 분이라면 탈모약을 저는 적극 권장드립니다. 밸런스가 잡힐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일부 환자에서는 이게 우울감이나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 같은 브레인포그와 같은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이런 사례들이 좀 보고된 바가 있는데, 피나스트로이드 1mg을 투여한 환자에서 우울한 기분, 우울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드물지만 이 자살 생각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들이기 때문에 1, 2년 전부터는 이렇게 탈모약 경고문에 필수로 빨갛게 기재되고 있어요. 반면에 인지기능 저하나 기억력 저하는 상대적으로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특수 사례이고, 이런 증상들이 약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인과관계는 아직 명확히 입증되지 않기도 했어요. 제가 진료받던 환자분들도 가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는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탈모약 피나스트로이드를 복용하고 기억을 관장하는 이 해마의 신생세포가 감소한다는 연구 논문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약을 복용하면서 기분 변화나 피로감,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거나 지속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약을 중단하고 담당 의사랑 상의하시는 게 안전하고 좋다는 거예요. 복용 용량을 줄여보거나 빈도를 줄이거나 약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번째 장은요, 부작용이 생겼을 때 무조건 약을 끊어야 하나는 주제인데, 포인트는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걸 하지 않아야 되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알을 반으로 쪼개 먹지 마세요. 반으로 쪼개 먹는 것보다 이틀에 하나를 먹는 게 조금 더 근거 있고 안전한 것도 훨씬 더 안전해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한 알, 이 태블릿 자체로 먹는 거는 코팅도 돼 있고 정말 안전하기 때문에 먹어도, 또는 여성분들이 이 알약을 만져도 크게 지장이 없는데, 약을 쪼개 먹기 시작하면 가루가 날리는 것부터 해서 이 약을 머금고 내가 물로 삼키더라도 약의 성분이 입에 잔류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자랑 또는 여자친구랑 어떤 사랑을 나누더라도 이 혀에 또는 입에 남아있던 이 약의 잔량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루를 만졌을 때는 이 약 성분에 당장 바로 이 여성분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절대 쪼개 드시지 마시고, 드실 거면 이틀에 한 번으로 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하루 걸러 격일로 복용해보기, 또는 피나스트리드에서 두타스트리드, 또는 그 반대로 바꿔보기, 그리고 1mg 대신 0.5mg으로 감량하기, 두타 같은 경우는 0.5mg에서 0.2mg로 감량해보기,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피나에서 두타로 바꾸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피나에서 두타로 바꾸면서 오히려 나아지는 분들도 꽤 많은 편이니까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고요. 두타를 먹다가 피나 먹으면서 좋아지는 케이스는 더 많으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피나로 가봐야 되고요. 피나 먹으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옵션도 꽤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런 복용 전략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이 노출을 줄이면서 탈모 억제 효과를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부작용이 있다면 꼭 실천으로 한번 옮겨보시고요. 약의 복용량이나 빈도를 조절하면서 그만큼 약해지는 이 탈모 억제 효과는 바르는 미녹시딜이나 먹는 미녹시딜 같은 이런 복합 치료로 유지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두피 민감도나 부작용 발생 시점, 환자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개인 맞춤 전략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5번째 장은요, 장기 복용, 이 탈모약 장기 복용하는 게 과연 정말 괜찮을까? 실제로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를 5년 이상 장기 복용한 환자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들에서는요, 간 수치나 성호르몬 수치, 성기능 같은 기본적인 항목에서는 뚜렷한 부작용 증가가 없었다는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라면 장기 복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도 15년 동안 거의 매일 한 알씩 장기 복용하고 있지만, 검진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비뇨기과 검사도 너무 건강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리뷰 논문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상시험들이 주로 성기능이나 호르몬 같은 제한된 항목에만 평가했기 때문에 간 대사나 인슐린 저항성이나 혈당 조절, 눈물샘이나 신장 기능 같은 보다 광범위한 대사 기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평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포커스가 성과 관련된 또는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탈모약들은요, 단기적이고 중기적인 안정성은 꽤 잘 입증되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대사 기능이나 장기 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당뇨병이나 대사질환 병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간이나 신장 기능에 민감한 약을 같이 드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병행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를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이 제2형 당뇨병 발생률을 비교한 그런 연구를 보면요, 시간 경과에 따라서 이 세 그룹 모두 당뇨병 발생 위험이 점차 올라가긴 했지만, 피나스트리드를 복용한 사람들에서 가장 높은 누적 발생률이 나타났고요, 두타스트리드 복용군 역시 탐술로신을 복용한 군보다 위험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피나스트리드 복용자는 약 18에서 20%, 두타스트리드는 약 10%, 그리고 탐술루신은 8에서 9% 정도의 누적 당뇨 위험을 보였어요. 즉, 같은 전립선 관련 약을 복용했더라도 5알파 리덕테이즈 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탈모약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서 당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물론 이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인과관계를 또 단정 짓기도 어렵지만, 연구 자체는 연령이나 이런 기존 질환 같은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니까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냥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런 연구도 있구나,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모약을 장기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또 한 가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 암 검진에 관련된 건데,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이 PSA 검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PSA라는 거는 전립선 특이 항원이라고 해서 전립선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인데,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 전립선 암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바로 이 피나스트리드나 두타스트리드 같은 탈모약이 PSA 수치를 절반으로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두타를 먹는 분이 PSA 수치가 1.5가 나왔다면 사실은 이게 실제로 3.0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위험 수치에 가까워졌는데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다는 거죠. 게다가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여러분이 탈모약 복용 중이라는 걸 모르고 수치를 해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PSA 수치가 애매하게 나왔을 때 이건 별 문제 없겠네 하고 넘겨버리면 전립선 암의 조기 진단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탈모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특히 두타스트리드를 복용하고 있다면 PSA 수치는 무조건 그 검사 결과에서 곱하기 2를 해서
해석하셔야 되고요. 특히 곱한 수치가 2.5를 넘는다면 정밀 검사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 4를 넘는다면 조직 검사 같은 이 다음 단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할 때 먹는 약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탈모약 먹고 있다, 피나스트리드, 다스트리드 먹고 있다 적어야 돼요. 이런 PSA 수치는 비뇨기과 원장님들, 전문의들도 실제로 임상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수치들이고, 한국에서도 이 전립선 암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남성 건강 검진에서 PSA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고, 우리 이런 탈모약을 먹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탈모약을 언제까지 복용해야 될지, 중단해도 괜찮을지, 언제 중단해야 될지,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 또는 중단하고 다시 먹었을 때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렸었는데요. 탈모약을 먹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고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정보에, 근거에 기반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단순히 카페 후기나 루머만 보고 결정하기보다는 내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이 전문가, 담당 의사와 좀 상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세우는 게 그나마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꼭 기억하시고 행동으로 옮겨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